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오늘 참여하는 저희 먼저 소개부터 드려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주홍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요즘 뭐 정신이 좀 없네요. 지용 네, 형은 오늘 뭐 비보가 들려오던데. 그렇게 규영이랑 이틀 전에 주말에 만나서 좀 놀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진짜 멀쩡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게 웃던 모습이 어, 기억나는데. 진짜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또 디스크가 도져서 네, 오늘 네, 디스크 허리 주사도 맞고 그러게요. 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 듣고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내 말을 너무 안 믿을 것 같았어.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어, 그러니까 저랑 이제 손정현 선생님이랑 규영이랑 같이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끼리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화상 회의를 하자 이랬는데 내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못 들어가겠다 이랬더니 아무도 갑자기. 믿지 않아주고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급작스럽네요. 이거 음. 산재예요, 산재. 산재? 이제 응, 추석 연휴 기간에 응. 육아를 너무 많이 해서 산재에 걸렸습니다. 한참 열심히 하다가 쉬었다가 또 다시 하려니까, 네. 김종선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월요병이 극단적인 형태로 왔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힘들어요. 지금도 허리에 복대 차고 앉아 있는데. 진짜 예, 부상 네, 투혼입니다. 네. 네, 녹음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네. 네, 많이들 안 궁금해하실 저희들 근황보다는 이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요즘 진료실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여전히 코로나 얘기죠. 네. 음,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그때 이제 다시 2.5 음, 단계로 격상이 되고 음, 그러면서 진짜 많이들 그때 힘들어 하셨고요. 네. 음, 조금 그때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네. 음, 그래도 예, 여전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여전히 맞아. 힘들다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5단계 때는 진짜로 와, 이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어, 예, 그 규영이 병원도 그렇겠지만 저희 병원들이 다 오피스 지역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서 진료 예약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예, 신환분들도 예약했다가 안 오시고 신환 문의 자체도 줄어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순간 머릿속에 저 공포가 스쳐가더라고요. 그쵸. 네. 진짜 예, 이대로 계속되면 큰일 그쵸. 나겠다. 네. 예, 그동안에 스탠스를 뒤엎고 음, 열심히 병원 광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우리는 되게 안정된 직장을 가진 편인데도 이런 불안을 분명히 느끼는데 음, 정말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그냥 그 코로나에 특히 타격을 받은 뭐 여행업, 요식업, 뭐 항공업 이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불안하실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음, 실제로 뭐 그런 분들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듣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EBS에서 그때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하면서 약간 특집으로 한번 나갔었거든요. 음, 네. 그때 뭐 항공사 혹은 뭐 이제 음, 크루즈 승무원 한 분 계셨었는데, 음, 예. 크루즈에 한 번 타고 나서 이제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음. 몇 달 동안 배에만 계셨었대요. 어, 예. 그때 진짜 음, 다들 패닉이시지 않았을까 네, 네. 싶더라고요. 참 많은 분이 힘드신데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은 뭐 집에만 있었어요 라는 음, 얘기를 음. 너무 많이 들어요. 집에만 있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그럼 집에서 뭐 하냐? 뭐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무래도 네, 넷플릭스 음, 그리고 유튜브에 보신다. 네, 이런 얘기 음, 많이 듣죠. 음, 네, 형도 그렇지 않나요? 뭐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하루 종일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 뜨는 대로 보다가 음, 또 갑자기 핸드폰 틀어서 SNS 그냥 하다가 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쓱쓱 돌려보다가 또 유튜브 보다가 또 SNS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예,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운동 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다시 음. 터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못 쉬었던 분들은 푹 쉬기도 하고, 예, 뭐 재밌는 걸 보면서 새로운 컨텐츠 좀 공부하기도 하고, 음, 뭐 자기 개발의 이런 시기로 삼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울해져 간단 말이죠. 네. 이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만 다른 분들을 뵈니까, 물론 이 바이어스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편향. 예, 네. 편향이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을 뵙는 게 아니라 이미 우울해진 분들만 뵈니까. 근데 분명히 보면은 잘 지내셨다가도, 그러니까 회복됐다가도 새롭게 다시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음, 근데 들어보면은 대부분 집에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블루의 원인으로 많이 어디 뭐 이제 강연이나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의 생체 리듬, 음. 예, 그리고 또 소셜 리듬이 깨졌다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네. 예, 사람은 원래 일정 시간 밖에서 활동을 하고 햇볕도 쬐고 운동량이 있어야지 호르몬 체계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 시계가 정상적 작동을 하는데 지금처럼 햇볕도 잘 안 쬐고 집에서 커튼 쳐놓고 계속 누워 있는 상황,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우리 뇌의 생체 리듬과 소셜 리듬이 다 깨져버려서 평소에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음, 근데 저는 주로 이거를 많이 밀고 나가고 있는데 혹시 님은 뭐 코로나 블루 원인으로 보는 또 다른 원인들이 뭐가 있을지. 네, 뭐 다른 것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네, 음, 경제적 어려움, 네, 자영업자분들 자영업자 나름대로 힘드시고 음, 또 취업, 네, 직장인분들도 나름대로 힘드시고 취업 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렵으시고 맞아. 또 취준생분들이 정말, 맞아요. 그게 취준생분들도 이제 더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 음, 네, 음,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드신 것 같고요. 또 음, 이게 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음, 무만감, 네, 희망이 좀 음,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음. 것들이 또 이런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진료실에서 무슨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거 트럼프가 걸렸는데 네, 미국 대통령이 걸렸는데 솔직히 나도 당연히 언젠가 걸리지 않겠냐. 걔는 정말 최선의 방어를 했을 텐데도 걸렸는데, 네, 그리고 정말 온갖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걸렸는데 결국은 나도 걸리지 않겠냐라고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높일 만한 근거를 또 하나 찾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하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그쵸. 있겠어요. 다들 많이 지쳐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그 코로나의 블루 코로나 우울로 이제 그 방송을 했던 때가 또 엊그제 음, 같은데 네, 음,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아직도 이 음, 얘기를 하고 있다니 참 그쵸. 대단합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할 수 음,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네, 내 손에 있는 음, 것과 떠난 것을 나눠야 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 이런 뭐 정말 사회적 규모의 그런 음,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실 상당 부분 내 손을 떠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경제가 살아날지, 채용이 언제 될지 혹은 할지 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내가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노력들 이런 거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좀 그래도 하루에 30분은 무조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예, 뭐 음, 그러면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너무 위험한 말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 사실 사람 모인데 가지 말라는 거지. 네, 그냥 정말 그 뭔가 환기가 잘 되고 한적한 바깥 공간에 산책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깥 공간에 다들 바깥 공간은 너무 위험하다 인식하고 계신데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사람 없는 시간 공간대에 그냥 산책만 하시다가 집에 들어와서 손 잘 닦고 세수 잘 하고 이러면
사실 뭐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 거거든요. 네, 거의 높지 않죠, 사실 정말로.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생체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이고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꼭 하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음,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말하려는 주제도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집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이제 SNS 사용 시간이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됐을 거거든요. 음, 저는 이것도 정신 건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뺑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 주제는 이제 SNS 과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장점이 있나 단점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선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음, 역시 많이 돌아왔네요. 아, 이 감성이 또 괜찮아요. 네, 음, 네, 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SNS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음,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열등감이 많은 분들께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남들과 계속 비교하기 힘드신 분들께 이제 SNS는 좀 지우시는 게 어떠냐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어, 가끔 가다가는 정말 안 되시는 분들께는 그냥 진짜로 투지폰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그 SNS는 정말 인지 왜곡을 자극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SNS 들어가 보면은 다 예쁘고, 다 잘생겼고, 다 몸 좋고, 다 운동하고 있는데 다 부자예요. 네, 신기할 정도야 이게. 그렇죠. 네, 진짜 믿기지 않지 않아요? 옛날에 너랑도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음. 애기들 육아용품 가지고 우리 얘기한 적 있었잖아. 아, 그랬죠. 네, 음, 육아용품도 이제 다 온갖 좋은 것들, 음, 네, 국민템이라고 하지만 찾아보면 네, 뭐 수십만 원씩 하는 것들, 네, 음, 다 하고 있고 와이프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것들, 나는 왜 못 해주나, 네, 음. 이런 생각이 힘들어했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 기억나는 게 우리 형이 이제 첫째 조카를 가졌을 때 제가 나름대로 형한테 진짜 큰 선물을 한다고 그 음, 당시에 이제 내가 레지던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음,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을 털어서 음, 나름 되게 명품 유모차를 이제 선물해 줬어요. 음. 명품 유모차를 선물해 줬고 명품 그 유모차 아이 비싸잖아요. 네. 그쵸 돈 많이 썼죠 그때 형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 유모차는 명품 유모차 대열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음, 예. 물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유모차라는 게 그렇게까지 계속 가격대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근데 그런 데는 아마도 정말 SNS 그리고 방송에서의 노출들이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계속 높이는데 이런 기준점을 높이는데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음,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훈이도 최근에 인스타 지웠다고 하던데, 네. 그쵸. 형이 좀 이렇게 지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나는 동훈이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동훈이가 이번에 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음, 강원도 쪽으로 가서 이제 푹 좀 쉬면서 책 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소셜 딜레마라는 걸 봤다 음, 하더라고요. 음,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이 SNS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구나. 네, 음, 계속해서 거기에 SNS에 매달리게 이렇게 음, 회사들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요번에 음, 지웠다 하더라고요. 그쵸. 음, 뭐 계속 게시물 올려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느끼고 뭐 게시물 올리고 나면 이제 또 반응 신경 쓰이고 음, 친구들 댓글 안 달아주면은 뭐 약간 내가 헛살았나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난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보려고 SNS를 이번에 지우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종 선생님은 SNS 지우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저 진짜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안 하죠. 네, 진짜 안 하는데 이 뇌부자들 어쨌든 채널을 관리하면서부터 약간씩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씩
나도 모르게 좀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음. 게다가 이제 또 책을 출간하고 나서는 제 책을 올려주는 아, 분들 그렇죠, 거를 그렇죠. 네. 계속 검색해서 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네. 가서 좋아요 눌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마력에 약간씩 휩쓸려 가고 있어요. 음. 정말 그러기 싫은데 이 SNS의 문제점이 뭐냐면 또 나의 핸드폰과 연동이 돼가지고 별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내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의대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은 그 의대 친구들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뜨니까 이제 같은 나이 또래의 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들 너무 이제 잘 살고 있네.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 이거 좀 내가 잘 살았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평소에 진료실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지 왜곡들이 저의 뇌에도 스물스물 공격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음.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음. 예, 그래서 멀리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네, 그래도 또 들어가게 만드는 마력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용이 형, 동훈이는 아직 지우기도 했고, 이제 지용이 음, 형도 뭐 진료실에서 실제로 뭐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도 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음, 지금 정말 코로나 시대에 네, 직접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요렇고 좀 공허한 마음 달래려면 SNS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음, 연결된다는 느낌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권유를 드릴 때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림 그리시는 분이나 뭐 글 음, 쓰시는 분, 네, 아니면 뭐 어떤 뭔가 만드시는 그런 분들 음, 계시면은 그렇게 좀 인스타그램에 좀 올려서 음, 좀 이렇게 좋아요도 받으시고 음, 인스타그램도 좋아요가 있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음, 좀 기분 좀 나아지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거든요. 음, 그런 면이 있긴 하죠. 네, 네, 저도 몇 개 안 올렸지만 좋아요 눌러주면 좋더라고요. 이게 나 보지도 못한 분이 음,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달아주시면은 감사하더라고요. 음,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러면 이제 또 좋아요 개수 가지고 경쟁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비교하면서 팔로워 숫자로 경쟁하시고 좋아요 음, 숫자로 경쟁하시고. 근데 그게 또 이제 공정한 경쟁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자동 이런 그냥 음, 추천 같은 데 올라오시는 분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음, 얼마 하지 않는 나와는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죠, 애초에. 음. 그런데도 뭔가 좀 경쟁하게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런 또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는 게 좀 나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뭐 정말 글이나 그림 같은 건 뭐 본인의 이름을 대고 이렇게 여러 음, 사람들한테 보여주긴 정말 꺼려지시는 그런 음,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약간 뭐 익명의 길에서라도 음, 이렇게 좋아요로 한 번, 두 번 인정을 받으시면 좀 더 음, 자신감이 생겨서 실제 뭐 음, 본인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SNS라는 거는 음, 좀 논문 쓰는 거, 논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 논문도 그렇고, 그렇죠. 의학 논문도 그렇고 뭐 예, 다른 분야는 사실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네, 음, 의학 논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논문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굉장히 그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고 이런 논문도 있지만 그냥 논문을 위한 논문. 네. 지금 그런 것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 제 자아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지용이 형 거보다 내가 조금 더 효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정말 예, 그런 네, 그 논문들이 있거든요. 네. 네, 마치 그냥 투고해서 약간 뭐 좋아요 받고 네. 음, 내가 약간 뭐 이런 거 쓰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약간 그런 음, 목적에 쓰는 논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렇긴 하지만 결국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이제 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대단한 논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뭐 SNS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음, 이제 논문 저도 썼고 뭐 규영이도 썼고 동훈이도 썼고 동훈이 더 써야 되고 음, 네 저희 졸업 동기들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다 뭐, 근데
네, 다 대부분 아마도 논문을 위한 논문일 텐데 그 중에 정말 세계 최고의 저널에 실은 우리 동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쵸? 그, 사이언스에 실었죠. 그쵸. 네. 이런 것처럼 그 논문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뭔가 어디선가 탁 튀어나오는 거니까 만약 아무도 안 쓰는 분위기였고 혼자 썼다면 또 그런 게 나오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꼭 좋아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 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보상 음, 회로가 자극된다. 라는 이런 논문도 있어요. 논문 얘기를 해서 논문으로 이어가는데, 네, 음, 보상이 왔을 때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뭐 음, 쾌감이나 뭐 흥미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음, 이게 SNS를 했을 때 꼭 어떤 뭔가 인정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음, 그냥 내 이야기를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 그런 이제 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저희는 사실 보통 얘기할 때는 그 좋아요에 그거에 중독당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역시 이런 좋은 논문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네, 꼭 좋아요뿐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기분이 호전된다라는 진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동훈이랑 저랑 처음 방송에 나갔던 그 제 책에도 소개한 배우 박진희 씨랑 뜨거운 사이다에 나갔을 때 그때 박진희 씨가 얘기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박진희 씨께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되게 지쳤었대요. 되게 많이 지쳤었는데 그 지쳤을 때 박진희 씨를 조금 더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뭐였냐? SNS에 올리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그 육아 사진들을 올리면은 그거를 경험해본 그 힘듦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받고 이런 느낌을 사실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걸 긍정적으로 그 에너지를 승화시켜서 이제 육아를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왔구나. 이런 긍정적인 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를 몇 년 전에도 좀 느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요. 참 그 육아라는 것도 내가 고립됐다라는 음, 느낌을 받기가 쉬운 음, 그런 상황인데, 그쵸. 네, 밤에 애 울고 이러면은 그 시간에 뭐 친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음, 나가서 만나고 올 수도 없고 이런데 말이죠. 그러게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음, 네, 또 그 동훈이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 어쨌든 이게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SNS가. 음, 왜냐면 이제 그 직접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타인한테 뭔가 하나 베푸는 거. 네. 음, 그러니까 요거는 SNS 게시물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 훨씬 더 가능성도 높고 확실한 그런 음, 방법이고 가성비 음, 정에서도 훨씬 낫다. 그리고 결국 음, 이런 경험이 쌓여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음, 이런 SNS보다는 그런 뭔가 하나를 주위에 베푸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음, 그냥 뭐 작은 선물 갑자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봉사활동 같은 거 요즘 물론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녀오거나 어디 작은 기부를 하거나 그 경험도 있었어요. 이제 아프리카나 뭐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에게 결연 이런 거 맺는 거 있잖아요. 네, 자매 네, 결연하는 거. 네, 네, 보내면은 이제 편지가 오더라고요. 음. 되게 그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하다는 맞아요. 아이가 쓴 이제 편지와 사진이 붙어서 오는데, 아, 참 그때 받는 느낌은 확실히 다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그쵸. 해외에서도 그렇게 오는군요. 네네, 해외에서도 예,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원을 하면 이제 뭐 중학교 음, 들어갔다, 고등학교 음, 들어갔다 이러면서 음, 오니까 네, 음, 되게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뭐 공헌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쵸. 예, 하여튼 뭐 예, 동훈이 얘기 동의하고요. 근데 동훈이가 또 그래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는 점은 강조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 박진희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더 든 생각이, 아, 지금처럼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기에 정말 사람을 만나기 힘든데 SNS마저 끊어라 라고 말하는 건 좀 가혹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음, 자아성찰이 갑자기 됩니다.
네. 그냥 SNS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는 쪽으로 좀 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예. 저는 그 드는 생각이 결국 이게 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술이란 게 당연히 저희가 또 이제 편향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술이 꼭 다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이틀 전에 저희도 이제 같이 한잔 했잖아요. 네. 예, 크게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크게 지금 도움 받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술로 도움 받는 분도 있고, 그리고 중독되는 분도 있고, 그게 바로 술이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술을 아예 한 잔도 안 되면 뭐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된다. 뭐 금주령을 내린다. 이래도 옛날에 금주령을 내리고 뭐 술 빚는 사람을 섬에 귀양 보내고 뭐 이랬다고 해도 다들 마셨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해보고 나한테 도움된다 싶으면 계속 하시고 내 멘탈을 해친다 싶으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 점점 빠져들어서 내 멘탈이 무너진다. 이렇다면 그때는 동훈이처럼 딱 내려놓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음,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나한테 SNS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네. 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음. 좋겠네요. 네, 이걸 계기로 이미 하고 계신 SNS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볼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인지 왜곡에 공격을 받으면서 네,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면은 없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